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980 하나님, 오늘 원정희 박사님 만나는 행복한 화요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복한 육아 방법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 기대하셔도 됩니다. 9004 일주일 정말 기다렸어요. 원정희 박사님 나오시는 이 시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강법을 밝은 음성으로 듣다 보면 아주 힐링이 돼요. 힘이 나시죠? 문자 덕분에 저는 힐링돼요. 오늘은 우리가 네. 요가하면은 전부 그 동작들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네. 뭐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건요. 사실은 내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행복보다 한 100배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요가예요. 그러니까 요가의 핵심은 사실은 동작은 못 해도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어려운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동작을 하는 이유는 숨을 깊게 쉬기 위함이고, 왜 숨을 깊게 쉬어야 돼요? 이러면 숨이 깊어야지 네. 내 감정과 욕망이 좀 고요해지니까, 그 고요한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그 물결 위로 내가 내 얼굴을 비추어 보고 네. 내 몸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때를 닫고 네. 반짝반짝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춰주면 네. 상대방은 그 비추어진 것을 보고 또 밝은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게 요가라서요. 네. 얼굴은 사실은 내가 거울 보기 전에는 내 얼굴 내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얼굴은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부록이구나, 부록. 네,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해줄 때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좋은 관계 만들기 어떻게 하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냥 너무 간단한 건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아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네. 지적하는 순간 왜 해? 정말 맞아요. 네. 지적하지 말아라. 네. 특히 이제 이 감동 주는 관계는 가족끼리가 더 중요한데요. 가족끼리 지적을 하게 되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소통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3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더 하지 한마디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고요. 네. 음식 열심히 해서 아침밥 아내가 해줬는데 반찬이? 이 정도 말 한마디에 상처 딱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뭐 양말 좀 세탁기에 넣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한마디, 이 지적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금가게 하고, 이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네. 부인이 코를 수술했어요. 네네. 근데 남편이 돼지 코라고 계속 놀린 거예요. 네.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했는데도 이 여인이 그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해서 이게 시사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는데요. 네. 나는 쉽게 그냥 너 코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그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이게 놀림감으로 지적을 하든 내가 정말 느껴서 넌 이래야지 발전해 라고 하면서 지적하든, 지적하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지 상대를 도와주기 위함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적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건데요. 이게 감동을 준다는 건 아주 이제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긴 했는데요. 네. 감동을 준다는 거는 우선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거, 상대방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햇살인데요. 햇살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를 가린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비를 내린다거나 천둥 번개를 치지 않고 그냥 계속 햇살은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바람을 불면 사람들은 등 돌리고 가고요. 내가 정말 못됐게 하고 정말 이거는 비상식적으로 하는 걸 내가 아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똑같이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주고 밝음을 비춰주게 되면 그때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해요. 네. 감동을 주는 방법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지적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과 소통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성경, 불경, 뭐 모든 경전에도 다 나오는데요. 그래, 뭐가 필요하냐,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묻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최고의 대화법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뭐가 필요한지 이해되었니? 그 소크라테스의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들이 다 녹아내려서 이게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정도까지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적하지 말고 들어준다.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묻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주 작은 취향을 기억해서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받죠. 예,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커피 드시는데 설탕 한 숟갈, 근데 설탕 당뇨 그러면은 이게 잘로스 흡수 잘 안 되는 설탕 넣어드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내가 피곤하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편하건 그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는 그 정성은 상대방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내가 생각할 땐 하고 나의 중요성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완전히 지우는 거다. 이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냥 완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대사를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말할 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됐어 라고 시작하면 상대방들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근데 네. 그거요. 이렇게. 예. 네를요. 그냥 얘기할 때 네네네네. 네. 이거 네. 이게 심장에서 나가는 진실 땐 네 있잖아요. 네. 이걸 할 때 상대방들은 저 사람이 맞아요, 나한테 마음의 맞아요. 문을 여는구나 생각하고요. 진짜 맞아요. 1시간을 들어주면 정신과에 가면 돈을 내고 나와야 될 정도로 상대방은 마음의 치료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큰 감동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실한 것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규칙적으로 매일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칸트처럼. 네. 근데 누구나 다 내 욕망과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봤을 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지금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 상황도 어렵고 지금 내 직장 상황도 어렵고 내 건강도 어려운데도 나한테 대하는 게 항상 일관된 거예요. 네. 항상 따뜻하게 밝게 웃으면서 나를 절제하고 조절할 때 네. 상대방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감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 10년 동안을 행하다가도 감정적으로 한 번 하면 10년 공부가 정말 도로함이 다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행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직장과 내 삶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삶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 못 하는데 네. 엄마 아빠나 가족들한테 막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뭐 이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상대방에 대한 완벽한 인격적 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 자신이 감정적일 때는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내가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걸 상대방에게 던질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보고 있나? 네. 이렇게 보고 그걸 거두어들이면 상대방은 그게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교통방송이잖아요. 운전하고 네네. 가는데 내가 정말 얄밉게 싹 끼어들었어요. 네. 근데 뒤에서 빵 하지도 않고 여유 있게 끼워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여유 있게 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끼어들었는데도 봐주고 할 때 네. 상대방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그거를 참고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할 때 많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달라이 라마는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책을 다 내셨는데요. 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숙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요가적으로는 삶의 숙제가 2,000가지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가슴속으로 내가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마음의 벽에 올라가면서 내 삶의 숙제를 내가 더 크게 쌓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 거기 있으면 나 거기 안 가. 그 사람이 한 거야? 나 그럼 그 일 같이 안 해. 이거는 내가 내 삶의 폭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비상식적으로 아무리 공격했어도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유가 있겠지.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또는 에브리바디 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비상식적이고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저 사람은 얼마나 우울할까? 그럼 나라도 저 사람의 잘못됨을 좀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볼까? 할 때 네.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숙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봐서 네. 이거는 나에게도 큰 감동을 주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에게 잘하는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동 주기의 마지막 지점은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는다예요. 네. 나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거기서 더 나가서 나 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을 하는 거를 듣는 건 네. 사람이 심리적으로 4번 이상 들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난 이거 싫어. 저거 싫어. 나 짜증나. 힘들어. 이래서 죽겠어. 이런 대화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로 인해서 내가 주변에 참 불편을 많이 줬겠구나. 그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감동적인 방법으로 바꿔봐야지라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네. 인간관계를 새롭게 네. 더 이제 연말이 오고 있으니까요. 인간관계를 새롭게 좀 정리하고 내 삶을 자유롭게 나가는 데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967 신뢰가 쌓이면 감동도 생기고 선물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8263 남이 듣기 불쾌한 말은 쓰지 않는 걸로 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7030 흔히 하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시작하는 말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박수. 이게 네, 맞아요. 자, 일단 원망사님 추천곡 김진호 가족사진 듣고 얘기를 나눌게요. 예, 가족이라는 게 까르마 업이 숙제예요. 있기 때문에 예. 진짜 힘든 관계죠. 예. 애증도 있고 그쵸? 예, 이 노래 들으시면 아마 그게 싹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